네, 이제 또 시장 전문가 한 분 나와 계시고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김정은 아나운서가 선택한 기업은 또 뭐죠? 특징 기업?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달바 글로벌입니다. 오늘 화장품 섹터 상승, 그 안에서도 달바 글로벌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로 오늘의 상승에 대한 원인을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맥쿼리부터 한국투자증권까지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 향후 2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적으로 해외에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오프라인 매장을 열 수 있다라는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현 시점에서 달바 글로벌 매력적인지 그 여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덕호 대표가 달바 글로벌을 풀어주시겠습니다. 뭐 일단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비건 화장품을 제조를 하고 있고 또 여기 이제 건강식품까지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 특징인데 저는 일단 달바 글로벌이 지금 이제 IPO 이후부터 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이제 화장법들을 배우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한류 문화가 열풍이다 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은 뭐 음반이라던가 아니면 옷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위주였는데 이제는 일상 쪽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한한령 해제 이런 얘기들이 키워드가 나오면은 항상 나왔던 것이 뭐 엔터주가 먼저 움직인다고 했는데 결국에 돌고 돌아서 누가 또 항상 간다면은 중국의 보부상들이 막 결국에는 물건으로 사가는 거는 화장품이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달바 글로벌뿐만 아니라 오늘 뭐 에이블 CNC도 그렇고 뭐 많은 이제 화장품주들이 좀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중장기 모멘텀은 여전히 뭐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화장품 섹터는 뭐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릴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계시겠지만은 글쎄요 뭐 굳이 한한령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걱정은 안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해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중국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미국이라든가 러시아의 수출이 더 많아요. 그러면 지금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뭐 포탄을 지원한다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초 제품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달바 글로벌이 지금 팔고 있는 것은 뭐 색조 화장 이쪽도 있겠지만은 뭐 미스트라든가 이런 베이스 화장품들이 굉장히 지금 매출 비중이 높아요. 이 말씀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비건 화장품, 그러니까 사실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떤 동물성 제품이 좀 들어간 걸 좀 꺼려한다, 나랑 좀 피부가 좀 잘 맞지 않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바 글로벌은 오히려 그 약점 속에서 이제 자기의 입지를 좀 더 강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달바 글로벌이 좀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조정 이후의 매수도 충분히 유효하고 뭐 오늘 장에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뭐 지금 증권가에서는 뭐 레포트를 내고 있는 것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뭐 어떤 곳에서는 22만 원, 정선에서 25만 원, 또 어떤 곳에는 뭐 29만 원까지 뭐 높여서 목표가를 지금 제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한 23만 원 선 정도에서는 한번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호예수 물량만 좀 조심하시자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예수. 또 달라. 뭔가 남들과는 다른 달바 글로벌. 질문. 사실 지금 보면은 오늘 기준으로 외국인의 지분율이 한 6.9%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7%. 예. 네, 외국인 뭐 사실 LG생건, 아모레퍼시픽 그게 아니더라도 APR하고만 비교하더라도 다른 화장품 기업 같은 경우는 20%에서 40% 정도까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 뭐 라건 물량도 있을 수도 있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최근 외국인의 매수를 보는 하루 이틀 좀 판 적도 있지만 한 9거래일, 10거래일 연속 거의 매수 주체가 외국인인 느낌이라서 달바 글로벌의 상승을 좀 끌어올리고 있고 더 올리고 싶어하는 주체가 외국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달바 글로벌이 계속 이제 잘 가는 것, 특히 이제 아나운서께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왜 계속 이제 이 달바 글로벌을 비롯해서 지금 화장품주들 외국인들 주도로 지금 사고 있느냐라는 것은 선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더 불안해지는 게 중국이 한한령 해제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한령 해제를 하게 되면은 한류 문화들이 중국을 다 득달같이 되면 중국 문화가 싸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영화 같은 경우에도 뭐 스크린 쿼터제를 했듯이 그러니까 이런 자국의 이제 문화 육성 사업을 위해서라도 한류 문화 계속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서 야 저게 진짜 괜찮은 문화다. 이거 배워보고 싶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중국이 뭐 최근에 뭐 넷플릭스도 안 보는데 어떻게 뭐 흑백요리사에서 가스가 나온 걸 알고 폭삭 늙어수다에서 장가계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하면서도 다 보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선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자체가 여전히 성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이런 뭐 K-뷰티라든가 아니면 뭐 앨범, 엔터 그리고 이제 뭐 웹툰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여전히 지금 상승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왜 계속 보유예수 물량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 지금 묶여있는 지분이 전체 지분에서 3분의 2입니다. 67%가 묶여 있어요. 그럼 이게 1, 2년 만에 우르르 쏟아져 버리면 당연히 여기서 투자했던 뭐 벤처 조합이라든가 기관 물량들, 뭐 증권사, 뭐 여러 가지 물량들이 지금 한 번에 쏟아지게 될 건데 일단 3개월치 물량이 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 1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상장을 언제 했죠? 상장을 5월 22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2주 까딱하고 나면은 이제 왁 물량들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보혜수가 풀렸다고 해서 무조건 물량들이 막 쏟아져서 주가가 급락하고 뭐 그러는 경우도 뭐 무조건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 지금 달바글로벌 주가 굉장히 지금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목표 주가 얘기를 왜 계속 강조를 드리냐면은 지금 시장이 사실은 증권사에서 레포트를 내리면 반짝 상승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기관들이 먼저 팔아치워요. 그러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증권사에서 장기 전망, 12개월치 전망, 6개월치 전망을 냈기 때문에 그래도 중기 단기적 이상으로도 성장성이 있겠구나 하고 갔는데 정작 기관들은 팔고 도망가 버리고 또 나중에 시장 좀 안 좋을 때는 공매도 쳐가지고 자기들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사자니 비중이 부담스럽고 이걸 팔고 나가자니 지금 기관들이 먹을 것 같으니까 아까워서 못 팔고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아마 제가 두 개 증권사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두 분이 지금 각각 애널리스트가 각각 한 분씩 지금 의견을 냈는데 6월 말 이전에 한 번 냈고 그리고 또 최근에 한 번 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주가가 지금 10만 원짜리가 지금 20만 원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텀이 올라가냐면 각각 목표 주가를 불과 두 달도 안 돼서 목표 주가를 뭐 무려 2배 이상 끌어올린 것도 있어요. 2배 가까이 끌어올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거죠. 그럼 매도해야 한다는 조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실까요? 그래서 제가 투자기는 뭐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봐요. 근데 제가 보유예수 물량을 조심하자는 게 지금 기관들이 주가 끌어올리는 걸 매수네, 매수.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네. 조심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달바글로벌뿐만 아니라 뭐 아까 제가 잠깐 채팅을 봤습니다. 뭐 실리콘도 어떻게 보시냐? 네. 실리콘도 해외 비중이 높잖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달바글로벌이라는 이제 강력한 주체가 하나 새롭게 나왔고 신인 강자가 나오다 보니까 좀 쏠림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히려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가 좀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때는 뭐 달바글로벌로 좀 좋은 수익이 나오신 분들이라면 뭐 일부 매도를 하셔서 실리콘2 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죠. 그러니까 어떤 테마가 간다라고 했을 때 단일 종목이 먼저 끌어주기 때문에 대장이 나오니까 뒤따라가는 부양 효과도 있지만은 대장을 추격 매수하겠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근데 지금 시간 자체가 우리가 개인 투자자에게 좀 유리한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주 안에 무조건 단판 승부를 봐야 되는데 2주 안에 무조건 달바글로벌이 지금보다 한 10만 원 이상 더 간다. 이러면은 전 재산 끌어서 사야죠. 근데 그런 확신이 사실 갖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사냐 안 사냐 그냥 지켜보느냐 이거 세 개인데 기관들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 공매도까지 쳐버리면은 개인들이 두려워서 이걸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지금 만약에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여전히 매수는 유효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점은 계속 강조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쭉 들어봤어요. 네. 네. 뭐 저의 어깃장, 삐딱선, 네. 정성적인 그 분석을 이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도 계량적 분석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ESG라고 하는 개념으로 신생 기업들이 이제 많이 지금 급성장했잖아요. 자산 가치도 커지고. 그러면 대표이사들은 이 잘 나갈 때 특히 몸조심을 좀 해야 돼요. 브랜드 이미지를 먹고 사는 데라서 달바글로벌은 아닌데 얼마 전에 APR의 이제 대표가 290억의 부동산 매입을 했어요. 네.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왔죠. 본인이 밝힌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땐 PB 쪽에서 이제 광고 형식으로 좀 이렇게 언론 노출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젊은 CEO가 이제 돈을 벌고 돈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써야죠. 당연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그게 왜 자꾸 노출돼가지고 세간에선 그걸 그렇게 좋게는 안 본다. 아,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이제는 뭐 하는구나? 그러면 사업에는 전념을 제대로 할까? 이런 퀘스천 마크를 저부터 단단 말이죠. 네.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정성적으로 비교했을 때 꼭 달바 글로벌은 아닌데 APR의 그 시그널이 조금 꺼림직하다. 네, 이제 잘 나가잖아요. 지금 너무 잘 나가고 화장품 좋고 막 본질적으로 화장품 얘기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저는 약간 삐딱하게 보면은 그런 것도 좀 있다 정도. 달바 글로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런 요소도 조금 감안을 해보면 왜냐면 뒤에 또 우리 엔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그럼 달바 글로벌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요. 엔터주의 좀 상승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엔터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안 하이브부터 좋았겠어요? YG 엔터 수장들이 또 법원을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CEO가 보이면서 그 이미지를 이렇게 나쁘게 물론 그들이 원해서 한 건 아니고 좋은 기업 창업주신데 하여튼 그래요. 자. 네, 리스크 요인이 분명하게 존재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죠. 특히나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요. 블랙핑크의 완전체 컴백과 콘서트 또 9시간 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블랙핑크의 새로운 곡에 대한 티저 점프가 공개가 되면서 시장의 네.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이뤄지고 있는 콘서트 한국에서부터 출발을 할 예정인데 지금 콘서트장 앞에서 MD의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대감 MD? 속에 네, 머천다이 뭐지? 이 팬들이 사는 연예인들의 좀 관련된 굿즈 제품들. 그걸 MD라 그래요? 네. 해당 제품들에 대한 판매량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YG 엔터에 대한 주가 역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저 어떻게 보세요? YG 엔터. 엔터테인먼트는 CEO 리스크 뭐 일부 지적은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제 좀 잘 저기 하겠죠. 뭐 일단 알아서. 잘 무마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잘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논란은 계속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논란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이제 경영체에 대한 문제들도 당연히 논란되겠지만 오히려 그러면 실적 자체가 그럼 나빠지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엔터주 투자할 때 항상 리스크다 했던 거는 그 아티스트 리스크가 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뭐 학폭 논란 떴느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갑자기 불거지고 그렇죠. 재계약 인적 안 하느냐. 자산이 저기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적 자산을 활용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의존율이 높은데 이게 예상외로 이게 대표단으로 갈 줄은 그걸 몰랐던 거죠. 경영단 입장으로 갈지는 몰랐던 거기 때문에 이런 다기적인 이슈가 좀 발생했다는 건 보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저는 한류 문화 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이런 어떤 케이팝 문화들은 놓칠 수가 없다 봐요. 뭐 이번에 지금 넷플릭스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 뭐 케이팝 데몬 헌터스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쇼트로 보신 분도 계실 건데 거기 뭐 호랑이와 까치가 나오죠. 저는 그걸 보고 야 이거 호작도네라고 얘기를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그 모티브도 이렇다. 그래서 한국 문화들이 계속 홍보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면은 여전히 지금도 싸게 먹히고 있는 것은 사실 엔터 쪽이라고 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거는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물량을 대비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조정 없이 너무 잘 갔는데 이 공매도나 이런 것들 대처를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이 YG 엔터를 비롯해서 많은 엔터주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들은 순매수 현황을 보시면 돼요. 사실 제가 지금 YG 엔터 같은 경우도 제가 순매수 현황을 살펴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반기 그러니까 이제 한 반기 분기 그리고 이제 한 월간 정도의 순매수 동향을 보시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더 공격적으로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소니에서 K-팝 데몬 헌터스를 냈는데 이게 사실은 일본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회사에다가 한국 문화를 유통시키는 되게는 그림이 좀 이상한 모양의 드라마가 만들었지만은 인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거기 주인공들이나 이제 빌런들, 그러니까 악당들이 다 한복을 입고 있잖아요. 이거 딱 보시면은 눈치채는 딱 그룹이 딱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가 방탄소년단, 하나가 블랙핑크. 블랙핑크 어디죠? YG 엔터. 네. 방탄소년단은 하이브. 그러니까 지금 두 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금 경영권 분쟁 관련 논란이 터지니까 일단 일시적으로 변동 대비해서 매물을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그래도 이거 원조는 한국 아니었어? 이렇게 하면서 다시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YG 엔터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엔터들 중에서도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MD 상품들 굉장히 잘 팔린다고 누구요? 하는데 김유정 아나운서요? 그렇죠.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이제 전문가입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 멀천다이스가 잘 팔린다고 하는 거는 뭐 응원봉도 있고요. 그다음에 앨범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티켓팅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계속 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던 빅4 외에도 이제 엔터사들을 중개하는 곳도 많아요. 뭐 노모스 같은 기업도 지금 사실 상장 당시에는 주가 움직임이 좀 안 좋았지만은 계속 잘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좀 우리가 저평가됐던 기업들도 한번 순환매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도 눌림목에 있는 종목은 여전히 많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여전히 매수입니다. 매수. 네. 일단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회나 감사의 견제 기능 그리고 또 주주 가치에 대한 견제 기능이 높아지고 그래서 뭐 어떤 그런 불협화음을 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콘서트 했는데 벽 보고 나왔다는 거 있잖아요. 네, 뭐 맞아요. 네, 그런 것도 불만이 있고. 지금도 속출하고 있는 모습도 있죠. 콘서트장에 갔는데 그 아레나인가요? 네, 갔는데 택시 타고 여의도 오는데 15만 원? 네. 네, 그런 거부터 이제 고쳐야죠. 그래야지 이미지가 좋아지고 뭔가 이렇게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여튼 좀 디테일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매수 전략 거기에 어떻게? 매수는 동의하지만 음흠. 신곡을 티저를 들어봤을 땐 또 노래가 그렇게 좋진 않았다. 오, 개인적 감성은 아니고. 왜냐하면 싸이 너무 좋아하지만 네.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엄청 뜬 다음에 그 다음 노래가 지금 조금은 후속곡이? 저조했거든요. 근데 블랙핑크도 각자의 개인 활동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번 후속곡을 봤을 때 작곡가와 소속사의 부담감이 너무 컸던 것 같다. 뭔가 한국 문화에 미국 문화까지 좀 짬뽕하고 싶어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네. 이게 또 너무 앞에 잘 되면 그 다음 곡들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 생각보다 좋지만 그만큼은 잘 나올 것 같지 않다 실적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 국악과의 접목이 뭐 BTS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예전에도 한번 시도는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짜릿함이 좀 이렇게 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하겠죠 잘.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기업 들어봤고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